SK하이닉스 주주분들,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자극적인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HBM 대장주라는 이름으로 계속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왜 SK하이닉스를 이렇게 편하게 볼까? 삼성전자가 훨씬 큰 회사고 사업도 더 넓고 한국 증시의 대표 종목인데 왜 AI 반도체 이야기만 나오면 외국인 시선은 자꾸 SK하이닉스로 먼저 가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은 회사를 크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이야기가 얼마나 선명한지 봅니다. 삼성전자는 HBM 방역을 증명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시장이 인정한 주도주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400만 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왜 외국인에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400만 원 전망이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스토리의 선명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큰 회사입니다. 디램, 낸드, HBM, 파운드리, 모바일, 가전, 패키징까지 사업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너무 넓은 이야기가 오히려 평가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도 봐야 하고 파운드리도 봐야 하고 낸드도 봐야 하고 DX 부문 갈등도 봐야 하고 중국 D램 추격도 봐야 합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훨씬 단순합니다. HBM, 엔비디아, AI 서버, 고마진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됩니다.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게 편합니다. 하이닉스가 왜 올라야 하는지 설명이 짧고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증명해야 하는 종목이고 하이닉스는 이미 주도주로 인정받은 종목이라는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에게 강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와의 연결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서버의 심장이라면 HBM은 그 심장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넣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도 데이터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성능이 막힙니다. AI 서버는 연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읽고 얼마나 빠르게 GPU에 공급하고 전력과 발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HBM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가장 강하게 인정한 HBM 공급자가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은 이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엔비디아가 잘 된다. AI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 HBM 수요가 커진다. 그럼 SK하이닉스가 돈을 번다. 이 연결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회사 규모는 작아도 AI 반도체 투자 관점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직접적인 종목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TSMC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AI GPU를 설계하면 TSMC가 그 칩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GPU 옆에는 H버엠이 붙습니다. 이 전체 구조가 하나의 공급망입니다.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 세 축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요를 만들고 TSMC는 생산을 담당하고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성능을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최근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이 대만 현장까지 직접 움직인 것도 단순한 행사 참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건 AI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의 위치를 더 확실히 다지는 장면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이런 장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거든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TSMC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건 그만큼 AI 인프라 투자 흐름 안에 깊게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더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400만 원 전망은 왜 나왔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목표가를 따라 올린 걸까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증권가에서 하이닉스를 높게 보는 이유는 메모리 산업에 대한 평가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메모리 산업은 좋을 때 많이 벌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꺾이고 다시 실적이 급하게 흔들리는 산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기업의 높은 가치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이클이 꺾일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등장했습니다. AI 서버 투자는 단기 유행이 아니라 몇 년짜리 인프라 투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를 내고 그 안에 들어가는 HBM과 서버 D램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변화라면 하이닉스는 예전 메모리주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전망은 바로 이 재평가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HBM 가격입니다. 하이닉스의 진짜 힘은 HBM을 많이 판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HBM은 아무 회사나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드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고 패키징도 까다롭고 수율 관리도 어렵고 고객사 인증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통과해야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가 믿고 가져갑니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면 가격 협상력은 올라갑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자가 많지 않으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의 가격 인상 전망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미래 물량과 가격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실적 가시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측 가능한 이익, 높은 마진, 강한 고객사. 이 세 가지가 붙으면 주가 프리미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율도 꼭 봐야 합니다. HBM에서 수율은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정상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곧 이익률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붕어빵을 굽는데 같은 재료를 써도 멀쩡한 붕어빵이 많이 나오면 돈을 벌고 탄 붕어빵이 많으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HBM은 특히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분량이 줄고 정상 제품 비율이 높아질수록 마진이 좋아집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한 평가를 받는 건 단순히 먼저 시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율과 납기를 관리해온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보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HBM이 좋다는 말보다 하이닉스가 그 HBM을 안정적으로 돈으로 바꾸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400만 원은 진짜 가능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단정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엔비디아 수요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BM 가격입니다. HBM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가야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계속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미래 물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이면 시장은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TSMC와의 공급망 연결입니다.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AI 공급망 안에서 계속 강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버 디램 가격입니다. HBM만 강한 게 아니라 서버 디램까지 강해야 이익 체력이 두꺼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계속 AI 메모리 대표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으면 400만 원 전망은 단순한 허황된 숫자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입니다. 이 말은 강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기대가 높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높은 종목은 좋은 뉴스에는 더 강하게 반응하지만 실망에도 빠르게 흔들립니다. 만약 엔비디아 수요가 둔화되는 신호가 나오거나 HBM 가격 인상 기대가 약해지거나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HBM에서 따라붙거나 중국 D램 업체들이 범용 메모리 가격을 강하게 흔들면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올라갈 때는 시장을 끌고 가지만 흔들릴 때도 시장이 가장 먼저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고배당주처럼 편하게 들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 AI 메모리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성장형 주도주로 봐야 합니다. 수익 기회도 크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이걸 인정하고 봐야 합니다. 중국 D램 추격도 하이닉스에게는 변수입니다. 중국 CXMT가 범용 D램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당장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을 바로 빼앗기는 어렵습니다. HBM은 단순히 D램을 많이 만든다고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패키징, 수율, 고객 인증, 대량 양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방어선은 아직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을 밑에서 흔들면 메모리 시장 전체에는 부담이 됩니다. 하이닉스도 메모리 기업입니다.
HBM이 강해도 서버 D램과 범용 D램 가격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HBM만 보면 안 됩니다. D램 가격, 낸드 가격, 중국 증설, 그리고 AI 서버 수요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은 HBM에서 나오지만 기초 체력은 메모리 업황 전체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전자는 회복주 성격이 강합니다. HBM에서 뒤늦게 방역해야 하고 낸드 회복과 파운드리 부담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주도주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HBM에서 시장이 인정한 프리미엄을 받았고 엔비디아 공급망과 연결된 이야기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확인해야 할 게 많은 종목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잘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는지 보는 종목입니다. 둘 중 어느 종목이 무조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증명에 성공하면 재평가 폭이 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받은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더 높게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더 믿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하이닉스의 답이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복잡한 이야기보다 선명한 이야기에 먼저 돈을 줍니다. 그럼 휴장 다음 거래일에 하이닉스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격 숫자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계속 사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흐름입니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버티면 하이닉스 투자 심리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와의 동반 흐름입니다. 하이닉스만 강한지 삼성전자도 같이 강한지 봐야 합니다. 둘이 같이 움직이면 한국 메모리 전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살아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부장 확산입니다.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심텍, 장비, 패키징 테스트 관련주까지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편하게 사려면 환율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맞으면 하이닉스의 상승은 단순 급등이 아니라 AI 메모리 사이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흐름,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파는 흐름, HBM 가격 기대가 약해지는 흐름, 삼성전자의 HBM 추격 뉴스가 하이닉스 프리미엄을 압박하는 흐름, D램 가격이 꺾이는 흐름,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 뉴스가 가격 압박으로 해석되는 흐름, 그리고 하이닉스만 오르고 소부장이 따라오지 못하는 흐름. 이런 신호가 겹치면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많이 오른 주도주는 조정이 나올 때도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자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분명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일수록 기대치와 수급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400만 원 전망을 볼 때도 숫자 자체에만 반응하면 안 됩니다. 4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HBM 가격, 엔비디아 수요, 장기 공급 계약, 수율, TSMC와의 AI 공급망, 서버, D램 가격, 외국인 수급. 이 조건들이 살아있으면 하이 400만 원 전망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흔들리면 400만 원은 그냥 높은 목표가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가가 현실이 되려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하느냐를 보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뉴스 제목보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그 조건들이 유지되면 하이닉스는 계속 주도주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더 믿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무조건 더 좋은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이야기가 훨씬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HBM, AI 서버, TSMC 공급망, 장기 공급 계약, 높은 마진. 이 연결이 외국인에게는 아주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명한 스토리가 하이닉스 400만 원 전망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주도주입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이어지면 더 강해질 수 있지만 기대가 흔들리면 조정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분명합니다. 엔비디아 수요가 계속 강한지, HBM 가격이 유지되는지,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는지, 서버 D램 가격이 강한지,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삼성전자의 HBM 추격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 D램이 메모리 가격을 흔드는지. 이 조건들이 살아있으면
했으면 하이닉스 400만원 전망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안에서 설명 가능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흔들리면 이미 높아진 기대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싸서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강해서 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강한 종목일수록 그 강함이 계속 유지되는지 더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전자책 코스피 8,000차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과 코스피 전체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400만원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HBM 가격과 엔비디아 공급망을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